지하철 내부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승객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열차 안에는 가슴까지 물이 차 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 손잡이를 꼭 붙잡은 채 매달렸습니다. 일부 지하철역 입구는 순식간에 거의 천정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열차가 다니던 지하의 철로는 물길이 됐습니다. 도시의 주요 도로는 이미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빠른 물살에 사람들이 떠내려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정저우시에는 화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에만 201.9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가 생긴 이래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지하철 침수 사고 시점을 전후한 24시간 동안 정저우시 1년치의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역사상 최고 또는 1000년 만의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면서 약 20만 명이 집을 떠나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정저우시를 포함한 허난성에 비가 하루 정도 더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이번 폭우가 중국으로 접근하는 6호 태풍 인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세계의 기후 위기도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세력을 키우며 이 지역에서만 서울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mid-July. And already nearly 450,000 acres have burned across the state. We currently have 9 large fires burning in Oregon, including the country's largest, with the bootleg fire. 지난 6일 시작돼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산불인 오리건주의 부트레그 화재는 이 지역 날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커스 커프만 주 산림부 대변인은 불이 너무 커서 극심한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켜 날씨를 바꾸고 있다며 보통은 날씨로 화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만 이 경우 화재로 날씨를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산불이 바람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꾸는가 하면 대기를 교란하고 번개를 일으키는 화재 구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불이 더 빠르게 멀리 번지거나 새로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방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화염 토네이도가 나타날 우려도 높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주변 물체까지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는 화염 토네이도는 산불 확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미국 서부 13개 주에서 83건의 대형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연기가 대륙을 횡단해 동부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뉴욕 사무소는 맑은 날씨에도 짙은 연기로 일출을 볼 수 없었다고 밝혔고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지상까지 내려오며 공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We're seeing lots of fires producing a tremendous amount of smoke. And then therefore, by the time that smoke gets to the eastern portion of the country where it's usually thinned out.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산불이 300곳으로 확산하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주에서만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3,000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거대한 연기는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시베리아 일대에서 난 대형 산불이 극동 야쿠츠크와 인근 50개 지역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야쿠츠크 지역. 18일 하루에만 187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서울의 10배가 넘습니다. 짙은 연기 때문에 공항도 한때 폐쇄됐습니다.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2천여 명의 소방 인력과 군용 소방 항공기를 화재 진압에 투입했지만 불길이 워낙 강해 역부족입니다. 동토지대였던 시베리아의 잦은 산불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Безусловно, ситуация по пож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у нас крайне сложная. Еще раз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мы испытываем самое засушливое лето за последние 150 лет у нас в Якутии.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고 수증기를 품은 따뜻한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 번개를 만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극권의 여름철 번개 현상은 2010년 이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폭염과 가뭄 속에 산불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맞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고 문을 닫았다가 찜통 더위 속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시 개방한 겁니다. 힘들었죠. 여기 무더위 쉼터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막 그냥 우울증 올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문을 연 구로구의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은 모두 241곳. 코로나19 확산세로 운영 조건은 까다로워졌습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이용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1차, 2차 맞으니까 확인을 가져오셔야 돼요. 안에 소독은 아침에 9시에 사무장하고 나와 둘이 나와서 소독을 전부 싹 해요. 용산구는 거동이 불편해 경로당에 오기 힘든 어르신의 안부를 찾아가 묻는 인력을 늘렸습니다. 이거 물에 적셔서 이렇게 두르고 계시면 시원하거든요. 여기 좀 놔드릴게요. 102살 어르신은 더울 때 문을 열어두고 지내는 게 전부였는데 냉방 용품에 마스크까지 주민센터 직원에게 이것저것 건네받으니 고맙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거 집이 옛날 집이니까 더울 때가 조금 괴롭죠. 더운 것은 더운 대로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있죠. 노원구와 용산구는 관내 비어있는 숙박시설에 열대야 안전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한 번 사용한 객실은 바로 소독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서 오랜만에 여행 온 기분이고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역대 최고 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에 지자체마다 고령층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쪽방촌 거주자나 노숙인 등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은 만큼 여름나기 대책을 더욱 폭넓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 살수차가 들어섭니다. 광장을 오가며 물을 뿌리자 달아오른 아스팔트가 금세 시원해집니다. 섭씨 34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에서 선별진료소 더위나기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또 다른 선별진료소엔 놀이공원에서나 보던 물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쿨링포크라 불리는 분사기는 천막 위에서 부지런히 물입자를 만들어내고 물입자는 곧 천막 사이로 물방울이 돼 떨어집니다. 그늘과 함께 물이 분사되면서 천막 안은 불볕더위를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34도나 되네요. 저쪽 천막은 뜨거웠어요. 이 머리가 많이 뜨거웠는데 이쪽 천막에 이 천막 위에가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물이 떨어지면서 시원했어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한 해결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방호복까지 입은 채 더위를 나야 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얼음조끼와 쿨스카프를 준비했습니다. 방호복 안에 입는 조끼와 스카프는 얼음 막대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덥고 피부 약하신 분들은 땀띠 지금 벌써 나고 계속 약 바르고 하시더라고요. 착용 안 하는 것보다는 또 하고 있으면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는 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코로나의 불볕더위까지 시민과 의료진이 이중고에 지쳐가는 가운데 선별진료소는 무더위 속에 코로나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강릉 도심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시간대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술집과 카페 등이 밀집된 또 다른 유흥가. 상가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불이 켜진 곳도 손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5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과 카페는 저녁 8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보니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강릉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이게 또 확진 또 방지 차원에서 조금 어렵지만 휴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았지만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도 텅 비었습니다. 강릉 지역 모든 해수욕장에서 야간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최대 성수기를 맞아 기대를 걸었던 주변 횟집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숙박 예약 취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소율이 70-80%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릉시 전역에 있는 그 업소들도 다 지금 아우성이더라고요. 하지만 강릉 인근 양양과 동해 등 다른 동해안 시군은 거리두기가 2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피서객들이 규제가 느슨한 인접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울 서초동 유흥주점에서 숨겨진 문 밖으로 종업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약제로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된 종업원과 손님은 33명이나 됩니다. 여기 이용하신 분들 확인서 작성하고 귀가하시면 돼요. 서울 삼성동 음식점에서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가게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37명이 붙잡혔습니다. 접객원을 고용해 술을 팔며 유흥시설처럼 운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이후 이런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수원시에서는 모텔을 빌려 성매매까지 알선한 유흥업소가 걸리기도 했고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가지고 특정범위 금지되는 거 아시죠? 문 닫은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오세요. 반복되는 불법 영업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약한 처벌입니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데 문을 열면 버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운영을 강행하려는 업주가 적지 않은 겁니다. 벌금 얼마나 하죠? 이거 집합금지 지금 열으려는 거 곱하기를 한다라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되는데. 벼랑 끝에 몰린 생계를 생각하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 이해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제일 집합금지 기간이 크고 타격이 제일 심한데 다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빚으로 지금 다 연명하고 있고 이게 삶의 질이란 게 삶의 어떤 의미도 없고.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유흥업소의 영업 금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허용을 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행 조절이 정말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불법 영업을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영업 금지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보상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드넓은 호수 한가운데로 거대한 아치를 실은 바지선이 접근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복선전철서에선 철로의 최종 연결 작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호, 충남에서는 아산호로 부르는 호수 위로 서해선이 지나는데 호수 정중앙을 5개의 아치로 연결한 겁니다. 5개의 아치 중에서 가운데 부분 아치의 무게는 2,800톤으로 높이가 17층짜리 아파트와 맞먹습니다. 바지선에 실어 시간당 6m 속도로 움직여 정확히 끼워 맞추는데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중앙 아치의 교각 사이는 155m로 유람선 2척이 지날 수 있고 국내 철도 교량 중 가장 깁니다. 바지선 기울기라든가 변형률은 바지선 내부에 계측 시스템을 구축해서 파고라든가 바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거치하였습니다. 서해선은 경기 화성과 충남 홍성을 잇는 전체 90km 길이의 복선 전철. 전체 사업비 4조 1,000억 원을 들여
공사 시작 7년 만인 내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충청권 쪽에 사람들이 서울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호남선, 전라선까지 연결이 돼서 서해안 측의 물류 개선이 효과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과 함께 경기 평택시가 평택호 주변 관광시설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경기도와 충남을 잇는 대형 아치교가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울릉도 사동항 앞바다입니다. 방파제 너머 외해와 맞닿은 곳이 울릉공항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바다에선 매립공사가, 육상에선 우회도로 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거친 동해의 파도를 막고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공사입니다. 10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가두봉을 절치해 해상에 매립하고 거대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항에서 만들어 울릉도까지 200여 킬로미터를 옮겨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해상 날씨도 변수입니다. 육지에는 방파제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섬들이 많아서 파랑을 어느 정도 차폐를 해주는데 여기는 완전히 외해로 열려 있기 때문에 파랑을 직접 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안 좋아도 해상 작업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작업 일수가 월 10일에서 15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10%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공항 규모가 착공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전체 면적이 4.2% 증가해 비행기 계류장이 기존 6대에서 11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형을 보고 항공기를 조정하는 시계 비행 방식에서 계기 비행 방식으로 변경돼 안전성을 높이고 결항률도 줄였습니다. 울릉공항이 문을 열면 서울 울릉 소요 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와 관광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산지는 임야는 되도록이면 개발을 배제하고 또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개항할 예정인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해상공항으로 총 사업비 6,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자정이 지나자 나이트클럽에 요란한 음악이 울립니다. 자유의 날을 고대하던 젊은이들은 한데 뒤엉켜 격렬하게 춤추며 밤을 새웠습니다. I want to dance. I want to hear live music. I want the vibe of being at a gig, being around people. I think I'm really excited for that. 영국은 월요일 새벽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모든 실내 업소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고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외 모임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규제를 모두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섣부른 조치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최근 며칠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역 수장인 보건장관을 시작으로 총리와 재무장관마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정부가 무모하게 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도 델타 변이가 통제를 벗어나면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signed up to the Lancet letter because I believe that allowing infections to run amok in the country is a dangerous mistake. I don't believe that our vaccines are at a sufficient level yet to allow this to happen safely. CNN 방송도 이번 조치가 큰 도박이라면서 확진자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Okay. Thank you, Mr. President. At least we have something in common, perhaps. Thank you.
in Texas, when you invite somebody to your home, it's an expression of warmth and respect, and that's how I feel about Chancellor Merkel. No back rubs. We want to pay tribute to an extraordinary leader who embodies these values and who's inspired mill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me. And that's my friend, Chancellor Merkel. You can all applaud. Hillary Clinton wants to be America's Angela Merkel. And you know what a disaster this massive immigration has been to Germany and the people of Germany. Thank you. Okay. They haven't paid their fees, they haven't paid their NATO fees, and they're way off, and they've been off for years, and they have no intention of paying it,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taken advantage of. 뉴 셰퍼드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우주를 향해 솟아오릅니다. 로켓은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올랐고 잠시 뒤 추진체와 유인 캡슐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유인 캡슐은 우주 경계선을 넘어 고도 107km까지 날아올랐습니다. Oh, fantastic! Look at this! It's dark out here! 베이조스와 탑승자들은 몸이 둥둥 뜨는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 중력을 4분가량 경험했습니다. 이후 상공에서 낙하산 3개가 펼쳐졌고 캡슐은 텍사스 사막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지난 11일 버진 갤럭틱에 이어 2번째 민간 우주 관광입니다. 하지만 조종사 없이 완전 자동으로 제어되는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비행 고점도 버진 갤럭틱의 86km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또 비행과 함께 82세 최고령과 18세 최연소 우주인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곧 우주여행 티켓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build a road to space so that our kids and their kids can build the future. And we need to do that. We need to do that to solve the problems here on Earth. 앞서 비행에 성공한 버진 갤럭틱은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600장 이상 팔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오는 9월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궤도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 업체의 경쟁 속에서 우주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7월 말 비각엔 인왕산을 그린 정선의 인왕 재색도입니다. 76세의 대가는 어릴 적부터 드나든 뒷산의 풍경을 자신감 있는 필치와 풍부한 먹색으로 걸작으로 남겼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이는 기증품은 77점입니다. 61세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인 추성부도, 섬세한 삼국시대 금동물인 일광삼존상, 아름다운 그림과 글씨가 가득한 고려사경 등 국부와 보물 28점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현존 유일한 천수관음 보살도 등 해외로 많이 유출된 고려불화가 2점 기증돼 본격적인 연구에 막이 올랐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려불화의 어떤 예술성과 어떤 기법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고인이 기가 막히게 과학적인 소프트웨어라고 극찬한 한글.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는 15세기 우리말과 훈민정음 표기법이 담겼습니다. 산하철을 바른 청동기 시대 토기,
초기 철기시대 권력자의 청동방울, 모양과 무늬가 조화로운 백자에서는 혁신을 중시한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58점이 선보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을 거치면서 탄생한 국민 화가들의 시기별 대표작이 망라됐습니다. 이중섭의 황소는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화상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처음 김한기의 대작은 물론 전면점화도 소장하게 됐습니다. 이중섭의 스승 백남순의 낙원과 이상범의 무릉도원이 마주하며 한국적 이상향과 아름다움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한국 미술사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작품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소장가의 긍지와 또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면서 지역 미술관에 이어 서울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방역 때문에 온라인 예약을 통한 소수 인원만 관람 가능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천재 플루티스트 김유빈이 3년 만에 바로크 음악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흐와 핸델, 쿠프랭 등 프랑스와 독일의 17, 18세기 음악을 제대로 살리고자 금속재가 아닌 나무로 만든 플루트를 들었습니다. 바로크 시대 때 작곡가들이 플루트를 작곡을 할 때 그 소리를 상상할 때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플루트를 상상을 하고 작곡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지난 2014년 제네바 콩쿠르, 2015년 프라하 봄 콩쿠르에 잇단 우승, 이듬해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사상 최연소 플루트 수석 입단까지 화제를 몰고 다닌 그도 이번 연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플루트로 가사를 넣어 감정을 전달하는 듯한 바로크 음악의 표현 방식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렇게 많은 플룻과 챔발로를 위한 곡들을 한 연주에서 쭉 연주하는 건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듣는 이를 매료시키는 맑고 청아한 플루트의 음색은 연주자에겐 다다르기 어려운 목표. 천재라도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루트의 매력은 맑고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지만 그 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롤 모델은 스위스 출신 플루티스트 에마뉴엘 파위. 연주 실력뿐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파위를 닮고 싶다는 그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후학을 향한 당찬 소망을 밝혔습니다. 가르침에도 이제 열정이 있어서 또 이제 저처럼 이제 어린 꿈나무들이 자라날 때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그것도 감사할 것 같아요. YTN 기정훈입니다.